우리가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를 일으킬 때 분명히 유료 광고에 의지해야 매출이 조금 일어날까 말까죠. 그런데 상품을 업로드하고 유료 광고를 바로 집행한다고 해도 내 상세 페이지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누군가가 많이 파는 상품일 수도 있고 리뷰의 개수조차 쌓이지 않은 상태로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배우고 남들이 안 쓰는 키워드를 찾고 해야 하지만 오늘은 간단한 외부 유입 채널의 본질이 아닌 여러분들이 원하는 꼼수를 바탕으로 깊이는 없지만 스킬적인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꼼수 스킬에 앞서서 온라인 상거래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을 이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매출은 유입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 너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입이란 내 상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가 이겠죠. 구매 전환이란 내 상점을 방문한 고객이 얼마나 내 상품을 사는가. 객단가는 그래서 팔린 상품의 가격은 얼마인가를 전체 매출에서 구입한 고객의 수로 나누었을 때의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상점으로 하루에 100명이 방문을 했는데 2명이 상품을 샀다면 2%의 구매 전환율이 발생한 거죠. 2명 모두 3만원짜리의 상품을 하나씩 구입했다고 가정한다면 객단가는 3만원인 셈이죠. 유입수 100 곱하기 2% 곱하기 3만원, 즉 6만원이 온라인 매출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공식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셀러마다 상품마다 마케팅의 깊이와 강도에 따라 상품을 팔기 위한 수많은 리소스들의 퀄리티에 따라 모두가 다 다른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그냥 쉽게 100명이 들어왔는데 2명이 샀다? 그럼 똑같은 광고나 마케팅으로 해당 상점에 200명이 들어오게 한다면 4명이 살 것이고 500명이 들어온다면 10명이 살 거예요. 그럼 1000명이 들어온다면요? 지극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긴 합니다만 이커머스 시장에서 오래 활동을 해온 저로서는 어느 정도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한 결과값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력자들이 모두 이 공식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 온라인은 데이터가 다라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외부 유입하는 콘텐츠의 퀄리티별로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빌드업하는 과정과 판매가의 수정과 쿠폰 또는 혜택 그리고 리뷰 수와 양질의 리뷰가 이 데이터를 움직이곤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맞건 틀리건 나만의 데이터의 시작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 내 상점에 들어왔을 때 몇 명이 구매 전환을 일으키느냐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단 팔아봐야 알겠죠. 2000명이 들어왔는데도 하나로 안 팔렸다면 5000명까지 들어오게끔 해봐야 하고 5000명이 들어왔는데도 하나도 안 팔린다면 10,000명이 들어오게끔 해봐야죠. 하지만 그러다가 진이 다 빠집니다. 적어도 1000명이 들어왔는데 한 개의 상품도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내 상점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미지의 비율은 어떠한가, 이미지의 색감과 해상도는 어떠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미지만 보고 해당 상품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가, 가격은 합리적인가. 소비자는 이제 너무 똑똑합니다.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기 쉽도록 상점의 상품이나 옵션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저관여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세 페이지가 길지는 않은가, 고관여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세 페이지가 짧거나 상품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너무 상품의 설명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후킹 멘트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이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변화되는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 신경을 써주고 있는가, 타겟이 너무 광범위하며 목표 타겟을 임팩트 있게 선정하지 않고 판매를 그냥 하고 있는가, 유입된 타겟층과 나의 상점의 0점 조준이 잘 되어 있는가, 텍스트는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작게 써두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상품이 매력 있게 보여지는가. 여기서 매력이라 하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뻐도 매력 없는 사람이 있듯이 상품 매력이란 건 존재합니다. 판매하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상점 전체의 분위기 또는 분위기와 어울리는 상품 일치, 신규성이나 오래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상품은 반드시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상점의 유입수를 늘리고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객단가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객단가를 먼저 낮추고 유입량을 늘려 사람을 모으면서 리뷰를 모으고 매출을 올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광고비는 최소한으로 아끼고 객단가를 상향시키는 타이밍에 광고도 적절하게 섞어주면 좋겠죠. 사람을 모은다, 유입수를 늘린다의 목표하여 먼저 카페를 활용한 외부 유입의 간단한 꼼수의 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의 수강생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항상 빠짐없이 카페는 필수라는 얘기를 매번 드리고 있는데요. 내 상점의 방향과 나의 타겟이 모여 있을 만한 카페를 찾아 침투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3개를 다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더 할 수 있으면 10개까지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의류나 화장품 등 패션 쪽은 브랜디드 카페나 육아맘을 타겟으로 한다면 맘카페가 있겠죠. 스포츠 용품의 경우에는 카페 검색창에 스포츠 용품이라고 검색을 해서 카페의 랭킹보다는 세 글수로 카페를 서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카페에서 활동을 해야겠죠. 하루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아침에 답글을 2-3개, 점심 먹고 글 하나, 저녁 먹고 글 하나 또는 답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나의 아이디를 카페 회원들에게 신뢰가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팔고 있지 않는 상품도 추천하며 사람들이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나를 글들을 통해 살피고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다 보면 소싱하고 싶어지는 상품이 보입니다. 맘카페의 경우에는 마미베베나 맘스홀릭 같은 대형 맘카페가 있는 반면에 지역 맘카페들도 너무 많죠.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객단가를 낮게 초반 트래픽을 모으는 방식과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는 대형 맘카페의 핫딜방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꾸준한 할인가로 공급이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경우 지역 맘카페에서 노출할 수가 있겠죠. 카페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어디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몰려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강의에서도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핫딜방에만 들어가봐도 글의 조회수를 보면 조회수가 많이 나온 상품이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면 찾으신 겁니다. 얼마에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확인했다면 그걸 더 싸게 또는 브랜딩을 살짝 입혀 판매를 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죠. 해당 타겟들의 수요도가 몰리는 트렌드를 확인하며 공급자들을 찾아서 소싱을 하면 될 거고요. 물론 수집차를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초반에 객단가를 낮추거나 이벤트를 진행하며 판매를 일으키고 리뷰를 받습니다. 점차 가격 빌드업 동시에 소액의 광고를 진행하면 좋겠죠. 계속해서 핵심 포인트는 꾸준한 활동으로 신뢰를 높이고 여러 아이디로 자문자답을 하며 핫딜방 이외에는 링크를 노출시키지 않고 쪽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라는 문구를 활용해 답글을 작성합니다. 답글이 몇 개가 달렸느냐라는 것에 글의 조회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겠죠. 이런 것이 2024 트렌드 코리아 디토 소비 문화의 일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 남성들은 맘카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성분의 아이디를 충분히 빌려두는 것이 좋겠죠. 맘카페의 경우에는 확실한 혜택과 글을 올리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항상 육퇴 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글을 올려 효율을 올렸으며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도 효율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밤을 더 선호하고요. 조회수 4,000에서 5,000 저관여 상품들은 1시간 사이에서도 500개 내지 1000개까지 살릴 만큼 효율이 좋았고요. 물론 흐지부지 몇십 개 나가고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형 맘카페는 2주에 한 번꼴로 중간중간에는 지역 맘카페나 중형 맘카페를 2차로 맘카페 침투 마케팅을 진행하고요. 코스닥 상장 기업들 역시 맘카페만 다루는 마케팅 팀이 있을 정도입니다. 카페들에서 여러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를 받는 건 역시 핵심입니다. 초반 트래픽을 모으는 맘카페는 내 상점으로의 일시적인 트래픽은 가져올 수 있으나 엄청 많은 양의 카페에서 활동은 분명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인 판매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광고비 없이 일정량을 팔 수 있는 나만의 마케팅 채널이 필요합니다. 더 빠르게 꼼수의 스킬들의 팀만 찍고 가볼게요. 마케팅에서 인스타그램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겠죠. 엔게이지먼트 알고리즘을 분석하면서 셀러 활동을 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에 일정 시간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꾸준한 작업과 인스타그램 채널 초기에는 타겟으로 정한 유저들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하죠. 하지만 요즘은 유령 계정, 눈팅 계정, 비공개 계정 그리고 수많은 파리피플들의 계정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비자들을 찾기는 쉽지 않죠. 인기 있는 계정들을 팔로우했다가 게시물이 올라오면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 내 댓글이 인기 댓글이 되어 상단에 나의 아이디가 노출되는 방식과 인기가 있는 계정에서 공구를 진행했었던 게시물들을 찾아 달려있는 댓글들의 아이디로 찾아가 직접 팔로우 및 소통을 하면 좋습니다. 물론 절대로 팔로우를 돈을 주고 사거나 돈을 주고 좋아요 수를 올리는 행위는 절대 내 채널에 악영향을 줍니다. 릴스는 활용을 무조건 해야겠죠. 상품을 홍보하라는 말은 아니고 지속적인 정보성 또는 재미 공감 요소의 컨텐츠를 만들고 쇼폼의 제작인 경우 뒤에 유튜브 내용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는 보지 않는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도 주변에서 꽤나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 쇼츠보다는 릴스가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이 서로 댓글에 소환을 하고 콘텐츠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떡상되어 내 채널에 노출 기회의 확률이 높습니다.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시 포인트는 이미지든 릴스든 나의 콘텐츠에 사람들이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댓글과 좋아요를 많이 받고 공유와 저장을 유도합니다. 사진도 여러 장을 올려야 옆으로 넘기면서 오래 머물겠죠. 정보성이 있으면 공유도 하고 저장도 하겠죠. 내 상품을 공격적으로 노출하지 않아도 정보성이 있는 콘텐츠를 준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하면서 상단에 적어둔 나의 링크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호성입니다. 해시태그의 개수 역시 너무 많은 숫자보다는 콘텐츠에 맞게 해시태그로 10개 미만으로 잡는 것이 좋고 5개, 6개 정도가 좋았으며 이건 역시 채널 성장 초기에는 중요했으며 나의 채널을 보는 유저들의 관심사가 비슷하다면 해시태그의 빨보다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나의 게시물과 내가 보는 게시물과 나의 게시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노출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니까요. 콘텐츠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들여 어떻게 게시물을 올려야 사용자들이 더욱 반응하며 내 게시물을 휙 하고 넘겨버리지 않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인스타그램으로 떡상하는 방법이겠죠. 릴스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수익화를 시켜보지 못해서 찾아본 링크를 고정 댓글로 넣어둘게요. 릴스 떡상 공식 10가지 여러분이 아닌 당신 뭐뭐 하는 법이 아닌 치트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가 아닌 훔치세요. 너는 뭐뭐뭐뭐 하지 마세요 보다는 뭐뭐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가 아닌 상상해보세요. 오늘은 이라고 하지 말고 3초 안에 뭐뭐 하세요 말고 뭐뭐 하지 마세요. 꿀팁 말고 해킹 뭐뭐 하는 법이 아닌 3가지 비결 안녕하세요 보다는 여기 또는 뭐뭐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인스타그램 석세스 펭귄의 계정의 릴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분 참 콘텐츠 기가 막히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스타그램의 내용에 이어서 유튜브 마케팅 활용의 팁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판매의 핵심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와 미래입니다. 미래에는 앞으로 유튜브 쇼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미리 발 담그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조회수 얼마에 몇 명이 유입되고 몇 개가 판매되느냐의 나의 데이터를 먼저 만드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국내 공장의 요청으로 비니 모자를 현재 달아두었지만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회수에 비해 얼마나 판매가 된다는 여러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 충분한 데이터를 남들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혀 현재 레어벌스 라이프의 채널의 타겟과 빗나가는 상품 또한 생각보다 판매는
판매는 이루어지지만 최근 쇼츠 영상으로 지난달 조회수를 띄워봤지만 드라마틱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와 소통해주시는 분들께서 구매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깜빡하고 보내지 못한 분들에게는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해두었습니다. 유튜브 쇼핑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상품입니다. 뭐 이런 뻔한 소리를 하냐고요?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쇼핑을 즐기기 위해 영상을 시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상 시청 도중 상품을 클릭해서 상세 설명을 본다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썸네일 자체의 가격과 함께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분명 광고 없이도 영상이 계속 돌면서 지속적인 판매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더욱이라는 거죠. 판매의 루트는 변화하고 있다는 건 현실입니다. 단 눈에 보이지 않게 즉 판매를 해본 사람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부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유튜브 측에서도 쇼츠만으로도 충분히 판매의 진입 장벽을 낮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쇼츠는 각 잡고 영상 편집을 하면서 만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상에서 충분히 어플을 사용해서도 매력있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인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도 저는 영상을 항상 틀어두는 게 요즘입니다. 나는 분명 지인과 떠들고 있는데 누구나 다 팔고 있는 무지 비니까지 판매가 됩니다. 저는 얼굴이 나오고 물론 편집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쇼폼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최대한 짧을수록 좋다. 10초 미만 20초 미만 다 좋다. 영상이 끝이 났을 때 다시 영상 처음으로 돌아와 반복적인 플레이가 되는 것을 인지하여 영상을 만든다. 예를 들면 영상 시작에 돈을 버는 방법은 이라고 시작했다. 영상이 끝날 때 그런데 내가 해서 영상을 끝내보자. 그렇다면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서 그런데 내가 다시 앞으로 와서 돈을 버는 방법은 이라고 하면서 연결이 된다. 영상을 보는 사용자들은 불쾌하지만 영상의 평균 시청 시간은 올라가면 평균 조회율이 100 이상으로 많이 잡힌다. 우리가 쇼츠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쇼츠들이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다음은 영상은 짧게 하되 영상 끝날 때 댓글로 유도하여 댓글에 정보성이 있는 내용을 길게 한번 적어보자. 댓글을 읽는 순간에도 영상은 무한히 돌아가고 있고 이 또한 평균 조회율을 높인다. 꼼순히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면 좋겠다. 논란이 있을 법한 영상을 만들자. 예를 들어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마진 계산을 잘하는 척을 하면서 영상을 올린다. 댓글에는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악플을 엄청 단다. 댓글 수가 늘어나고 댓글을 쓰는 동안 누군가 그 댓글을 읽는 동안 하면서 영상은 떡상한다. 난 여기서 악플까지도 안 받는 방법이 있다. 논란이 있는 영상을 만든다. 업로드 직후에 영상 고정 댓글에 내가 미리 그 영상에 대해서 해명을 해두면 된다. 예를 들면 본 영상은 이해가 쉽도록 세금이나 재고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영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두면 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플을 써도 그 아래 바로 다른 누군가가 대댓글을 적죠. 고정 댓글 안 읽냐?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써줍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면서 또 누군가는 여러 댓글들을 읽으면서 영상의 노출수는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조회수보다는 악플이 싫기에 악플을 좀 놔두다가 영상이 몇천 뷰 오르고 다 채널에서 사용자를 숨기기를 해뒀죠. 댓글을 삭제하는 건 역시 악플러들에게 반응을 하는 것이니 굳이 답쓸 이유는 없고요. 하지만 어그로를 일부러 끈 영상이기 때문에 죄송했지만 너무 악플이라 답글은 달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공감, 정보 전달, 흥미와 재미 요소가 다 이지만 공감만 있으면 좋아요만 눌리고 정보 전달만 있으면 정보 전달을 듣고 그냥 나가버리고 흥미만 있으면 매력만 느끼고 좋아요 하나 받으면 다행이고 재미 요소는 개그맨이 아닌 이상 힘들고 반드시 공감과 정보 전달이 함께하든 정보와 흥미가 있든 공감과 흥미가 있든 두 가지의 요소는 분명히 있어야 구독자나 팔로우 수가 늘면 채널은 성장되는 것 같습니다. 신뢰 있는 채널을 키우면서 매력 있는 나만의 상품으로 지금부터 나만의 데이터를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이버 지식인의 활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디 두세 개를 만들어 자문자답하는 형태 이미 지났고 예전에 많이 써먹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써먹긴 합니다. 지식인 안에 들어가서 나의 타겟층의 결핍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궁금해서 지식인에 물어볼까를 생각하며 키워드를 넣고 항상 최신 순으로 검색을 합니다. 일일이 답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고 맨 마지막에 나의 상점을 진솔되게 어필해줍니다. 어느 정도 타겟팅도 되어 있고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었을 때 상호작용으로 유입 1명 증가했습니다. 증가 안 하던데 이런 댓글을 달아주면 이 영상은 더 많은 노출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지식인은 1대1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닌 1대 다수의 커뮤니티라는 것을 인지하고 좁혀둔 타겟층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무엇인지를 고른 뒤 그 질문들을 모아 나 혼자 자문자답의 형태로 내용을 진행한 뒤 질문자 채택을 통해 상단에 고정하면 되겠죠. 모든 질문과 답은 지식인 안에 모두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꼼수이겠죠. 마지막으로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의 활용의 팁입니다. 중고 플랫폼 역시 이제는 뭔가 중고 플랫폼이라고 하기에 광고도 많아지고 번개장터는 더더욱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의 노출과 브랜드관까지 생기면서 중고 플랫폼이라는 본질이 조금 더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상점의 저관여 상품들만을 모아서 당근마켓에 비즈니스 등록 후 나의 상점으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물론 내 상점에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 처음과 후반부에 나의 타이틀 상품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미지 링크나 추천 상품을 띄워 소비자 입장에서는 A를 보고 들어왔다가 B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름다리를 배치해 주는 것이 필수겠죠. 그래도 마진율이 적은 A 상품만 팔렸다면 그래도 땡큐입니다. 번개장터, 당근마켓 아직까지 값싼 상품들은 많이 판매됩니다. 점점 위탁 판매자들과 구매 대행 판매자들, 땡처리 판매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많이 나가니 한 번쯤 내 상점으로 유입을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품의 차별화와 경쟁력 있는
나만의 마케팅 채널은 분명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은 리스크가 큰데 제조까지는 꼭 아니더라도 나만의 타겟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고의 확장은 앞으로의 셀러 생활을 더더욱 윤택하게 해줄 거예요. 엑셀보다는 자꾸 실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과 보완해야 하는 상품들 그리고 상권의 분석은 습관적으로 계속 생각해 보시고 나만의 통찰력을 기르는 것에 집중해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며 태도는 분명히 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광고 없이 일정한 수량을 팔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은 외부 마케팅을 작게나마 나누어 말씀드려봤고요. 상품 세팅부터 중국사의 브랜딩까지 세계적인 더 많은 사업에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레어벌스 온라인 창업 학계로 고정 댓글에 적어둘게요. 강의 홍보까지 완벽했으니 저는 이만.